인터넷 포털 사이트? 엄마, 이 아저씨 안 돼요. 아, 그럼 알토마토? 알토마토라면 돼요, 완전 돼요. 부동산이 잘 안 팔려서 고민이신 분들, 고민 말고 24시간 부동산 채널 알토마토를 찾아주세요. 알토마토. 공부한다고 했는데 불합격했네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이라든가 은행사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짧게 굵게 함께 호흡을 하시면 100% 합격하신다는 거. 그 점 제가 보증드릴 수 있고요. 일단 핵심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수업 듣기가 편안해집니다. 모조리 다 특별계정 투입보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딱 쪽쪽 뽑아서 한번 정리. 기한을 살펴봐야죠. 별표 3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알토마토에서 한 구역, 단 한 곳에 독점 중개업소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단 한 곳, 안정적인 거래 권역을 보장하는 알토마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네트워크. 네트워크 멤버에게는 지역 매물 독점권, 매도자 우선 연결권을 비롯해 무료 차량 제한과 홈페이지 무제한 등록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출연의 우선권과 더불어 상생의 지원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알토마토. 전국 899개의 알토마토 중개사무소 네트워크. 한 지역, 한 자리.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편한 부동산 투자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노철호 대표님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희는 투자 목적으로 2007년부터 분당구 순회동 33평 청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6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에도 거주 계획은 없는데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용인에 거주하는 주부님의 사연이고요. 이제 거주는 용인에 하시는데 이제 2007년에 투자 목적으로 이제 분당에 한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아파트는 뭐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어떤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 현재 용인에 살고 계시지만 분당을 좀 잘 아시는 분이라서 아마 투자에 나서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 순회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순회동과 서현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서 누구나 한 번은 좀 살고 싶은 그런 분당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매입 시점 자체가 2007년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사신 분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은 어떤 투자 이익을 상당히 받고 아니면은 2007년 이후 2010년, 11년에 구입하시면 오히려 조금 가격이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일 텐데 2007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7, 8년 금융위기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이분이 갖고 계신 아파트도 예외 없이 1억 정도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14년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시장은 상당히 좀 뜨거운 편이고 그다음에 분양시장만큼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받는 것이 2기 신도시 지역이 좀 매입세가 많이 늘어난 형국인데요. 대표적으로 판교나 광교나 동탄 지역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형국이 보여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의 매입 시점에 고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손실은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는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함께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당 순회동 청구 아파트가 어떤 물건인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 물건인가요? 예, 위치를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분당에 가면 이 중앙공원이 굉장히 넓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모 IT 회사 본사에서 이쪽을 내려다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당에 사시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요. 여기 중앙공원 우측으로 시범, 한양 쭉 보이는데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항상 시범지구는 돈이 된다라는 거 철칙인데 그만큼 시범지구로 할 정도로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공원 우측으로 시범단지, 좌측으로 지금 있는 양지 청구 아파트입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분당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지금은 정자역으로 많이 옮겨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모이는 서현역과 순회역 이 중간 역세권 아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주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당에서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어저께 저도 봤는데요. 이렇게 좀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그만큼 좀 사는데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이 교육적인 문제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도시의 그 아줌마 파워라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이 이쪽 지역 분당에서도 그런 어떤 입지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투자 여부를 떠나서 벌써 지금 시범단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비록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아파트라면 가격이 좀 회복하지 않을까요? 예, 가격은 조금씩 현재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데 향후에 살기가 좋지만 살기 좋은 지역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전세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고 있잖아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가격 자체가 뛰려면 여기서는 판교를 넘어서야 되는데 판교 넘어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세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가요. 지금은 5억대 중반이라고 하지만 최고가 이게 부동산 1, 2사에서 제공한 정보인데 최고가 8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13년 6월에 5억 1천만 원 정도 최저가 나와 있고요. 현재는 5억 3천에서 5억 8천. 그래서 이분이 산 매입 시점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고점에 근접할 때 사셨다가 그래프가 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약간 꼬리가 올라가면서 반전에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래도 분당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분당 신도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유독 많이 떨어진 건가요? 네, 그것이 우리가 분당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청약 광풍 지금 미래 신도시가 난리가 났지만 제일 가장 광풍이 불었던 것이 어딘가요? 바로 판교 할 때 정말 통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청약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말 광풍 아닌 광풍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항상 지역 우선권을 줍니다. 네. 성남 주민이 판교에는 무조건 30% 지역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그 지역 우선권 제도 때문에 근데 판교가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수요의 상당수는 바로 성남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입주 그러니까 청약받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사 가는 시점이 더 중요한데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도 닥쳤고 전체 분당에 사는 분들의 30%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판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기존에 살고 있던 분당 가격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전체 분당 매물의 거주자의 30%가 판교로 이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07년에 그렇지 않아도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빠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당하면 어쨌든 아무리 이제 판교도 이제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당에 속한 곳이지만 정말 네. 판교 신도시라고 따로 명명할 정도로 판교는 판교만의 그런 이제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분당의 경우는 어쨌든 정말 이제 일기 신도시로서 약간 판교보다는 좀 낙후된 지역이 돼버렸고 앞으로 이 분당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미래 가치라는 게 있을까요? 미래 가치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 평촌이나 일산이나 사람들의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건물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더라도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나 이런 것들, 하다못해 가로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아름드리로 커 있고 해서 거주 만족도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가능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분당을 꼽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것이 9.11 대책에서 발표했던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주겠다. 이 규정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재건축 연한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가 언제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 주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92년 준공된 것은 40년 이후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93년 이후에 지어진 준공된 것들은 40년 이후에 할 수 있었는데요. 이 40년이라는 최고점을 30년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회 청구 아파트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2030년 10월 이후에 재건축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이면 굉장히 멀죠. 지금에서. 근데 새롭게 9.1 대책 발표된 것으로 우리가 재건축 연한을 계산을 한다면 2022년 10월 달 이후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하면 아직 까마득하지는 않죠. 지금 2014년이 저물고 있고 2020년 하면 한 5, 6년 후고 거기에 2년만 보태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전체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 이거 자체가 굉장히 8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일기 신도시의 뭔가 특히 분당에는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수혜를 보는 지역으로 이제 분당을 꼽으셨기 때문에 이런 분당에서도 상당한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비슷한 처지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내가 한때 분당이라는 지역이 뭐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도 분당에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용인의 큰 평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부동산을 사면 가장 좋은 지역에 살겠다라는 시점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체 큰 흐름을 보시지 못하시다 보니 가장 고점이 2007년에 매입했다라는 거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앉아서 빠진 것이 있죠. 외환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분당은 분당의 특유한 아까 특수한 요인 바로 판교가 입주하면서 2007년에 30%의 거주 물량들이 동시에 이사를 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되는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 간과하고 있던 게 이분이 현재 이 집을 전세를 주고 계신데 3억 5천에 전세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를 쭉 해보면서 전세가가 제가 이랬잖아요. 살기 좋은 곳이 매매가는 안 뛰더라도 전세가는 정말 2년 단위별로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전세가가요. 무려 매매가가 5억 5천, 전세가 4억 5천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내가 손해를 보고 팔까요? 이렇게 고민하셨지만 사실 3억 5천에서 1억 정도 더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투자금을 1억 이상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향후에 1억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세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앞으로 계속 좀 상승 탄력성을 받아서 계속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특히 이제 교육의 관점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순회동이나 서현동은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손해를 보고 팔기보다는 그다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재건축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건축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물의 외벽에 플랜카드도 걸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기 신도시에 상당한 부동산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매도 시점 자체가 일단은 현금 전세를 증액해서 자기의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기 신도시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때 실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분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분당이 조명을 받을 때에 그때 가서 매입을 하셔도 그래서 최소한 매도 시점 앞으로 보유 시점은 한 5년 정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손해도 없고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향후의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당하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서 수혜를 보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분당은 그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이제 많은 수혜를 받았던 지역 아닌가요?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좀 엄두를 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모델링 그 설명을 드렸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평형대는 20평대가 가장 좋고 30평대가 가장 좋은데 여기 이 고객분이 시청자분께 갖고 계신 거는 비록 30평대지만 순회동 이 전체 청구 아파트에는 다 중대형 평형입니다. 이게 가장 적은 평이라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굳이 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약한 그래서 그 밑에 정자동 밑에 한솔 아파트 19평, 18평, 뭐 20평대 거기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수직 증축할 수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이게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서 왜 재건축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리모델링을 할까 이렇게 또 돌아서는 수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렇게 대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체 헐고 다시 짓자 이게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리모델링도 하나의 호재가 돼서 전체적으로 분당 자체가 요동할 수가 있는 시장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분당이 리모델링 시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시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솔주공이나 이런 데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좋고요. 여기는 향후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서 이제 큰 평수지만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가 마련됐다라는 것은 순회동이나 서현동 지역을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분당 순회 청구 아파트 처분 의견 여쭤보셨고요. 이 순회 청구 아파트는 분당선 순회역 역세권에 있고 또 교육 인프라가 풍부해서 전세 매물이 귀한 그런 아주 좋은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지금은 가격이 비록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세값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이제 현재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하셔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하시고 또 이제 9.1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8년 정도 있으면 재건축 가능 연한이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보유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노철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부동산 투자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융권